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2021년 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요 짧게 이재명 도지사가 2020년을 거치면서 2021년 2월 현재까지 정치인으로서의 입지 그리고 앞으로 대권 가도의 현재 지지율을 유지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제대로 된 정확한 분석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재 이재명을 바라보는 시선을 잘 정리한 기사가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도지사님에게 가장 자주 요청했던 게 이재명 도지사님 염색 절대 하지 마세요. 검정색으로. 자, 염색을 안 하니까 얼마나 부드럽고 인상이 좋습니까? 이재명 도지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더 적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제가 예전에 이재명 도지사님 제발 염색하지 말라고 흰머리 유지하라고 강경화처럼 하라고 어느 정도의 약간의 상징성이 필요하다. 이재명은 지금까지 강성의 이미지였다. 염색하지 말아달라. 제가 영상을 여러 번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댓글에 이재명 더럽다. 성격 이래가지고 약간 젊어 보이지 않는다 해가지고 댓글 많이 달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국민적인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이재명 강성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염색하지 않는 바람에 제가 보기에는 지지율이 10%는 더 올라왔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자, 오늘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제목을 한번 보세요. 어대명 별칭도 등장했다. 이재명 1위를 독주하고 이것이 대세인가 고점인가. 자, 이것은요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드디어 이재명에게도 이런 별명이 붙었네요. 이재명이가 사지를 헤매고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과연 이재명이가 민주당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노심초사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여기 보십시오.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자, 2021년 2월 17일 오늘자 보도입니다. 드디어 보수 언론에도 그렇고 유수 매체에서도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몰고 가려는 인정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이재명에게도 이런 날이 오나요? 그런데요,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이 지지율이 쉽게 꺾일 수도 있는 것이고 확고한 지지율로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 후보들은 어대명 이런 식으로 어대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부분요 중간에 부러졌습니다. 지지율이 급락하거나 타격을 받아가지고 꺾여가지고 대통령이 결국 못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대명 이것이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예외가 있다. 특별한 예외가 있다. 그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이 어대명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어대뭐 이런 대권 후보들은요 정확하지 않았어. 국민들의 공감을 크게 얻지 않고 하나의 신기루에 매달려서 그냥 어대뭐였어요. 어떤 특별한 하나의 이미지에. 그런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요 차근차근 쌓아온 하나의 실적 결과에 붙여진 어대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지지율이 대권까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정리가 어느 정도 잘 돼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공감하실 것도 있고 뭐 아니다. 난 다르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는데요. 이런 분석이 저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의 통상적인 의견을 기반으로 한 기사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간단히 보시고 현재 이재명 도지사의 정치적 입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세가 무섭다. 이재명 도지사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앞서고 있습니다. 무슨 한국갤럽이라는 보수적인 언론조사 업체에서부터 다양한 여론조사 업체에서도 이재명 도지사가 압도적이죠. 거의 2배, 30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3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마어마한 지지율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어대명이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돌풍을 일으키는 이재명의 이유가 뭘 것이냐. 이재명이 사법 절차 계류될 때까지만 해도 대개민들에 의해서 극문 세력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이미지가 더럽혀졌죠. 그런데 이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는 그 위난에서 지옥에서 탈출해서 약간은 여유롭고 온화한 표정을 자연스럽게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이재명에 대한 관점도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과감한 정책, 그다음에 행동, 이것을 브랜드로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다. 이걸 분석하고 있네요. 이 지사의 최대 강점은 과감성과 속도죠. 이재명 도지사가 가장 중요시한 게 뭡니까? 행정은 속도다. 민원인에게는 이 시간이 사지를 오고 갈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일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느릿배고 자빠졌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행정의 속도를 강조하시는 분이죠. 경기도민에게 2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됐죠.
빨라도 3월 말에나 가능할 것 같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보다 50일 이상 빠르다. 자, 이 사진은요, 이재명 도지사가 시천지 예수교회에 찾아가가지고 명단을 확보하던 그런 명장면이죠. 그리고 현장성, 또 다른 무기다. 명단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경기대 기숙사를 생활치료시설로 동원을 해가지고 그저께인가요? 생활치료시설을 종료를 하고 대학생들이 다시 새학기 시작하는 준비를 완벽하게 방역을 마치고 다시 경기대로 돌려줬다. 이런 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한두 달 정도였지만 당시에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고 있었던 환자가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경기대 생활치료시설 여기를 선정하는 거, 그리고 경기대 학생들과의 이런 약간의 알력을 해결하는 과정, 모두가 국민들에게 큰 인상적인 장면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도 계곡 불법 시설은요, 전 국민이 알죠.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을 상징 지우는 그런 정책 집행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거듭 강조하지만 강제로 철거하는 것은 뭐 5%도 안 된다고 하죠. 95% 이상은 경기도 계곡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철거하고, 오히려 불법을 통해서 불안한 영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재명 도의사가 그때 당시에도 이재명 도의사의 무죄를 탄원했죠. 계곡 주민들이 이재명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좀 더 맛깔나게 한번 영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재명 도의사의 무죄를 이렇게 청원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 도지사가 양보를 하면서도 법을 지키면서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 아닌 것은 아니고 이것을 명확히 하다 보니까 경기도 계곡 주민들도 이재명이 이런 진위를 이해를 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영상을 몇 번 올렸었죠. 거친 말에 오가고 이재명에게 대들고 이런 살벌한 분위기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분은 컨설팅 그룹 대표는 과감함이 이재명에게 돋보일 때 지지율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비판적으로 보면 무모함일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담대함과 추진력이죠. 자, 담대함이 무서운 겁니다. 모든 정치인에게는 담대함이 없습니다. 노무현도 젊었을 때는 담대함이었지 대통령 이후에 있어서는 상당히 타협적으로 바뀌었죠. 이재명은 이 담대함, 추진력을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가질 것이다. 벽에다 써놓고 3M 포스트잇으로 벽에다 크게 붙여놓고 20장 붙여놓고 이 담대함을 잃지 말자. 초심을 잊지 말자. 이재명 도지사는 노무현과는 또 다른 캐릭터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정책적 브랜드를 수년간 다녀왔죠.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본소득 이런 게 갑자기 갑툭튀가 아니죠. 갑툭튀. 정치인들이 뭐 단발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도지사는 꾸준하게 성남시장 시절부터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이런 것을 주장해왔죠. 그러니까 탄탄한 겁니다. 이런 정책 주장이.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이 임종석 이런 가짜는 잔챙이들, 교황 총리가 말한 그 발언 하나 단어 해석하고 자빠졌고, 뭐 이탈리아로 그 해석이 아니다, 기본 임금이다, 기본 소득이 아니다, 뭐 이런 개소리라고 자빠졌어요. 이런 잔챙이들의 말장난을 이런 통이 작은 애들하고 상대하려고 하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 대선 주자들의 화두가 기본소득 찬반으로 좁혀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슈와 화두를 이재명 도지사가 선점하고 주도하고 있다. 이것은 뭡니까? 여기에 말려들고 논쟁에 참여한 애들은 핫바리들이다, 잔챙이들이다. 이재명을 옆에서 수종 들고 보조를 해주는, 그냥 띄워주는 역할, 보조자 역할로 이런 장면이 요즘이 되고 있죠. 이낙연도 대권주자, 강력한 대권주자였는데 요즘에는 이재명 도지사의 기본소득을 띄워주는 보조자, 엑스트라, 이 정도 역할에 머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임종석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정세균도 마찬가지고. 자,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지내면서 그는 전국 최대 인구 거의 1,400만 명이 육박하죠. 경기도가 기본 지역인 지역 기반이다. 그만큼 이재명 도지사에게 유리하죠. 인구가 많다는 것은, 쪽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우군들을 많이 양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향이 경북 안동이라는 측면에서 TK죠. 경상도 사람인데 진보적이야. 자, 이것도 아이러니한 것이죠. 이재명한테는. 자, 이념적으로는 진보층, 세대로는 20대부터 40대. 뭐 요즘에는요, 개발도상국 시대를 거친 60대까지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배종찬은 20대, 30대, 40대는 고구마를 싫어하고 사이다를 좋아하는 탄산 세대다. 이재명 도지사는 기본적으로 사이다 이미지가 강하고 이것은 결정적인 강점이다.
뭐 이재명 도지사가 사이다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상식을 그냥 말했을 뿐인데 어제도 말을 했지만 가짜 석유 다 단속을 하고 명단을 공개하겠다. 그 다음에 조국하고도 상관이 있죠. 조국 동생이 사립학교 사회선생님 불법 채용하고 돈 받고 뇌물 받고,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더 이상 사립학교 채용 더 이상 불법으로 하는 거 용납하지 않겠다. 어제 또 말씀하셨죠. 저는 이것은요 그냥 상식적인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냥 침묵하고 있었을 뿐인데, 이재명 도지사 이게 사이답니까? 정치인이고 집행 행정관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못했다는 것이죠. 무능력한 것이죠. 이것이 사이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조국하고도 결별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립학교를 건드렸다는 소리는요, 조국의 동생이 현재 유죄 선고를 받았잖아요. 조국 일가하고도 손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단점은 뭐냐? 친문과의 거리다. 저는요, 근데 이것도 단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 대깨문들, 친문 세력들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큽니다. 첫 단계는 뭐 어떻게, 이미지가 좋았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대깨문 하면요, 사람들이 토하고 난리 납니다. 토해, 막, 혐오스러워 해. 그러면 안 되겠죠. 초창기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친문 세력들하고 거리 있어도 돼.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는 그래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걸 주창하시죠. 뭐라고? 우리는 원팀이다. 그러면서 친문 내의 한 가족으로, 그 다음에 영원한 당원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이분 이재명을 죽이려고 온라인 상황에 공작을 벌이신 행정안전부 장관이 됐죠. 참 이게 이 사람이 말이죠, 막판에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임박해서 이재명에 대한 어떤 뭔가를 터뜨리지 않을까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최대 단점은 친문 당원들과의 심리적 거리다. 어쨌든 4월 7일 재보선 이후에 강해질 친문의 견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고, 친문 지지층의 반대가 더 심해질 것이다. 이것이 위험 요소다. 저는 위험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근 이 지사의 지지율 고공행진이 계속되자 9월로 예정된 경선을 연기해야 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미친놈들 아닙니까? 그 안에 어떤 추가적인 공작을 하든지 추가적인 제3의 후보를 거론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친문 대기문들.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당내에서 논의된 바도 검토된 바도 없다고 공표할 정도로 경선 연기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냉정하게 보면 이지사와 친문은 결이 아주 다르다. 왜 다릅니까? 결이 왜 달라? 이재명은요, 친노, 그러니까 노무현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문재인이 약간 부족한 점을 보완할 능력 있는 정치인인 것이지, 문재인하고 다르지도 않고 노무현하고도 다르지도 않아. 왜 구별하려고 하지? 난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 이 친문 세력들의 사고 구조. 자, 친문 입장에서는 결국엔 대항마를 내세울 것이다. 미친놈들. 일정 조정을 시도할 수도 있다. 경선 일정을 시도할 수도 있다. 여권 일강에서는 이재명 도지사에 맞서기 위해서 586 리더들이 연대할 수도 있다. 친문과 586 미친놈들이죠.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임종석이가 등장을 했죠. 특히 지도자에게는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이재명 도지사를 꼬집고 각을 세운 적이 있었죠.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씹은 적이 있었죠. 종서가 너가 추종하는 이낙연 우리 당대표님이 이재명 도지사에게 먼저 씹으렸어. 뭐라고 말했냐면요,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고 있는 이재명이라고 놀렸다는 거 아니냐, 비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도 완곡하게 좀 비판했기로서니 이것을 친문 세력들의 18번지 태도가 모든 것이다, 태도가 본질이다, 일단 핵심에서 벗어난 이재명 돌려가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친문 세력들이 또 동요를 해요. 이런 핵심에서 벗어난 논쟁, 핵심에서 벗어난 이슈를 말하면 뭐 태도가 본질이다, 이재명이 싸가지가 없다, 이런 거에 또 휘말리죠. 이제 국민들은요 거기에 더 이상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탈리아 교황이 기본소득이라고 하지 않았다, 단어 해석이나 하고 자빠졌고 단어 그 뜻이 아니다 하면서 이재명 까기에 정신이 없죠. 이런 잔챙이들, 이런 잡것들이 어떻게 이재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원조 친노로 알려진 유인태 사무총장도 이재명 대소론에 대해서 1년 넘게 남았는데 무슨 큰 흐름이냐 하면서 비꼬 왔다. 586 세대들이 재보궐선거 이후에 여럿이 대선 레이스에 등장할 것이라고 유인태가 말을 했다. 저는 유인태도 좋아하고 다들 좋아하는데, 자, 이재명 도지사를 적으로 간주하지 말고요, 우수한 민주당의
재원, 정치가, 행정가로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1년 넘게 남은 시간 이재명 도지사에게 부담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고건총리의 비유를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고건총리는 실패한 인사라고 한마디 하자 고건총리에 대한 탄탄한 지지율이 무너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도지사는 실패한 인사다. 이재명은 실패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하면 이재명 지지율이 꼬꾸라질까요? 가당치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을 비판한다. 그 순간요. 이재명이 죽을까요? 문재인이 죽을까요? 자, 착각하거나 오판하시면 안 됩니다. 친문 세력들은 정치 돌아가는 걸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재보선 이후 본격 경쟁이 시작이 된다. 자,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율은 내년에 3월 열리는 대선 때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재보궐선거 이후가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이 지사의 지지율은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니라 후보 구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지지율이다. 재보선 이후 국면이 본격화되고 후보가 등장하게 되면 달라질 것이다. 자, 어떤 후보가 등장할까요? 임종석이가 나타나게 되면 이재명 지지율이 흔들릴까요? 이미 나타나가지고 꼼시럭꼼시럭 되면서 교황 말한 단어 뜻 해석하고 있고 영영사전, 이탈리아 사전 분석하고 자빠졌죠. 이런 애들은 이재명 도지사에 대적할 후보가 되지 못합니다. 자, 정책적인 측면에서 기본소득 담론의 지속성도 문제가 거론된다. 저는요,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 현재 계속 지속되고 있고 대선 직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이 기본소득 담론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이재명에게 준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처음에 이재명 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재난지원금을 경기도민들에게 지급하겠다. 그 충격적인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재명 도지사가 그렇게 기본소득 하더니 그것을 전격적으로 지급하겠다.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하지 않는 그런 지급이었거든. 기본소득 지급이었거든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 사태가 내년까지 계속 지속이 될 텐데 이재명에게는 분명 유리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원순계 그리고 친문의 일부 세력들이 이재명 도지사에게 합류하고 있다. 이것도 이재명 도지사에게 유리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는요. 계파 따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당내 경선이라든가 권리당원 그다음에 대의원들의 투표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당내 지지 세력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이렇게 합류시키고 당파 이런 거 엄청나게 이재명 도지사에게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현 정당 구조 하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당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 당내 인사들이 많이 합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시면요, 김용, 이화영, 정성호 다 익숙하시죠. 그리고 박원순계에서도 이재명 도지사에게 합류한 분들이 있다. 그런데 이분들을 합류시키려고 이재명 도지사가 전방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행정 집행 능력, 대권 수권 능력 이런 것을 보고 자발적으로 합류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측에서는 의도적으로 덩치를 키웠다기보다는 실무적으로 필요한 인사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이재명 도지사에게 모이고 있다. 그리고 정책은 어찌 보면 또 전문적인 분야니까 이재명 도지사도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만나고 있고 의견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2021년 2월 17일 수요일까지 이재명 도지사의 정치적 입지 그리고 향후 대권까지의 현재 지지율을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민주당 내 이 잔챙이들의 방해 작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재명 지지율 유지될 것 같습니까? 자, 이재명 도지사 화이팅 봐요.